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도 센서를 활용해서 빛의 세기에 따라 자동으로 LED가 켜졌다가 꺼지는 그런 스마트 가로등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도 센서는 여기 구성 요소 창에서 보시면 쭉 내려서 한 중간쯤에 끝에쯤에 있고요. 포토 레지스터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이 안에 내부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그 화학물이 황화 카드미움이라고 해서 화학물 그 기호가 CDS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CDS 센서라고도 불리는 예, 빛의 세기를 감지하는 센서고요. 그래서 이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아두이노에서 제어를 해볼 텐데요. 그럼 먼저 회로와 코드를 설계를 해볼까요? 아두이노를 가져와서 굉장히 크네요. 가져와서 단축키로 회전도 해보고요. 브레드보드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단축키 R을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R을 누르면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편리하죠. 자, 그래서 조도 센서를 하나 가져오고요. 조도 센서는 왼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Shift R키를 누르고요. 전원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볼게요. 전원하고 그라운드는 5V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라운드는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도 센서의 한쪽 단자를 그라운드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하나를 사용하고 저항의 값은 10kΩ을 사용하겠습니다. 10kΩ. 다른 쪽 단자를 전원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값을 아날로그 입력 핀에 연결합니다. 아날로그 입력 핀은 뭐 원하시는 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A0 핀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코드는 지난번에 가변 저항을 읽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코드가 뭐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이 동일한데 한번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기 위해서 시리얼 비긴이라는 함수를 쓸게요. 9600으로 초당 9600비트를 전송하겠다는 거고 변수 값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도 센서니까 포토 레지스터라는 변수로 만들고 아날로그 리드 함수로 A0 핀에 연결된 값을 읽어볼게요. 그리고 serial.print ln 함수로 이 값을 출력하면 시리얼 모니터 창에 값이 보이겠죠. 이 상태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시뮬레이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값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이 상태로는 빛의 세기를 우리가 제어를 할 수는 없고요. 클릭하게 되면 조도 센서 클릭하면 이렇게 위에 슬라이드 그 스위치를 이동할수록 밝아지고 아래로 이동할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두워졌을 때 값을 이렇게 969라는 값이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럼 밝을 때 어떻게 바뀐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쭉 보면 점점 작아지죠. 보면 조도 센서가 다른 말로 영어로는 포토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가 저항이죠. 저항이고 앞에 포토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의 그 세기에 따라서 저항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주위가 어두울 때는 저항값이 커지고 그 다음에 밝아질 때는 저항값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그 값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아날로그 입력을 받았을 때 보면 아날로그 입력은 범위가 0에서부터 1023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10비트짜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0에서부터 1023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상하게 범위가 0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1023도 아니에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그 이유는 저항값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우리가 10k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왜 10kΩ인지. 그러면 이 값의 범위를 하나하나 측정해보죠.
우리가 10kΩ을 썼을 때는 범위가 0이 아니라 969 10kΩ을 사용했을 때 범위는 작을 때 값이 49에서 이렇게 바뀌네요. 그러면 100kΩ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100kΩ. 이렇게 중간에 실행 중에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로 하고 자동으로 색깔이 바뀌면서 바뀌었죠. 그럼 이때는 이제 최소 값이 5가 돼요. 값이 수치가 바뀌었어요. 수치가 바뀌어서 100kΩ일 때는 5가 되고,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최저는 657입니다. 657. 그러면 한 값을 줄여도 볼까요? 저항을 값을 100kΩ이 아니라 1kΩ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이번에는 늘었네요, 값이. 그러면 1017 1kΩ을 사용했을 때는 1017. 그럼 작을 때는 344가 됩니다. 그럼 약간 범위가 다르죠. 1kΩ을 썼을 때랑 그 다음 10kΩ을 썼을 때랑 100kΩ을 썼을 때 우리는 10kΩ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의 차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보죠. 계산기로 1017에서 344를 빼면 673이 됩니다. 673. 그리고 969에서 49를 빼면 920. 그리고 657에서 5를 빼면 652. 그죠? 10kΩ을 썼을 때 이 범위가 가장 크죠? 범위가 그러면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빛의 세기에 따라서 범위가 크다는 얘기는 빛의 그 감도가 굉장히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밝아지거나 조금만 어두워지더라도 그 수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범위가 낮다는 얘기는 좀 많이 그 밝기가 뭐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게 그 편차가 커야지만 수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낮은 저항을 썼을 때나 더 높은 저항을 썼을 때 보면 범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0kΩ을 사용했을 때 범위가 가장 크고요. 막 이렇게 찾아보시다 보면 10kΩ보다 더 범위가 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저항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저항은 그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저항들을 만들기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1옴부터 뭐 수 메가옴까지 다 단계별로 다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이제 판매하는 조도 센서를 구매하게 되면 보통 10k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죠? 왜 10kΩ을 사용하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 10kΩ을 써서 스마트 조명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위에 밝기에 따라서 LED를 제어해야 되니까 LED 하나를 가져오고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LED의 저항은 220옴 정도를 쓰면 되죠. 220에서 330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노드, 즉 양극은 13번 핀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캐소드, 음극은 그라운드를 연결할게요. 그 코드에서도 핀 모드를 선언해야죠. 13번 핀을 출력으로 쓸 거다. 그런 의미는 13번을 출력으로 사용을 할 거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값이 우리가 어두워질수록 값이 어떻게 됐었나요? 조도 센서가 어두워질수록 값이 커지죠. 지금은 시뮬레이터 상에서 조도 센서 값이지만 실제 그 조도 센서를 사용하게 되면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이 수치 값은 바뀌게 돼요. 즉 실내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실외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방에 따라서도 그 뭐 형광등이나 조명의 그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그 아두이노에서 조도 센서를 연결해서 사용하려면 항상 그 실제 쓰는 환경의 값을 측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대략 뭐 100 이상의 값은 값이 어떻게 언제 값이
100 이상의 값은 어두워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준값을 여기서는 100이라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도 센서의 값이 100보다 커지게 되면 그때는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13번을 하이 신호를 주면 LED가 켜지겠죠. 그리고 밝아지면, 즉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13번 핀을 로우 신호를 주면 꺼지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시면 모터가 를 수정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어두우니까 켜진 거예요. 어두우니까 켜졌고 시리얼 모니터랑 값을 같이 비교해보죠. 밝아지면 LED가 꺼지고 그 다음에 어두워지면 LED가 켜지죠. 이런 식으로 밝기에 따라서 이렇게 간단한 스마트 조명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조도 센서하고 LED 대신에 실제 조명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아두이노에서도 스마트 조명을 직접 구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뚱우님께서 이제 조도 센서로 DC 모터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이제 사용하느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DC 모터는 나중에 이제 또 따로 배우시긴 할 거예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LED 대신에 DC 모터를 사용하시면 돼요. DC 모터 있죠? DC 모터를 가져와서 LED를 제거하고 DC 모터를 연결해 볼까요? DC 모터를 연결을 하고 한쪽을 그라운드에 연결하고요. 다른 쪽을 똑같이 디지털 13번 핀에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13번 핀에 하이 신호를 주면 DC 모터가 동작을 하고요. 로우 신호를 주면 DC 모터가 멈추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코드를 변경하지 않으셔도 그냥 동작해요. 아까 전에는 LED 같은 경우에는 어두울 때 동작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어두울 때 동작하게끔 코드를 작성한 거예요. 그럼 볼까요? 지금 동작하죠. 어두운지 어두울 때 동작하고요. 밝아지면 꺼집니다. DC 모터가 지금 RPM으로 표시가 되는데 자세히 좀 볼까요?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RPM으로 표시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밝으니까 동작 안 하니까 0 RPM이에요. 회전을 안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두울 때는 동작을 하고 이렇게 5435 RPM 분당 이렇게 5435번 회전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도 센서로 DC 모터 제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LED 대신 DC 모터로 바꾸기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DC 모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토글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뭐 조도 센서가 아니라 토글 스위치도 버튼 대신에 쓰는 거죠. 디지털 입력을 사용해서 그것도 그대로 응용을 하시면 돼요. 한 가지 저도 이제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럼 왜 이렇게 저항을 10kΩ을 왜 쓰는지 이제 아셨잖아요. 그 범위 때문에. 그럼 왜 저항을 써야 될지도 이제 궁금하죠. 어떻게 보면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저항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 안 쓰면 항상 값이 같겠죠. 읽어드리면 볼까요? 저항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딴 데다 놔두고 값을 코드를 읽어보면 항상 0이죠. 그러니까 저항을 그러면 저항이란 거를 어떤 값을 써야 되는지 아실 수 있는데, 그럼 왜 써야 되는지를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전압 분배 법칙을 이해하시면 돼요. 전압 분배 법칙을 간단하게 제가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저항을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전압 하나가 있고 하나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한쪽을 그라운드에다가 다른 쪽을 전원에다가 연결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계측기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압을 맨 위쪽을 네거티브니까 이쪽 선에다가 연결을 해보고 왼쪽을 팁으로
이렇게 하면 전압을 측정해 볼게요. 그러면 양단에 저항 양끝, 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양 끝에는 5V 전압이 측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원이 5V고 그라운드가 0V니까 그 사이의 전압차가 5V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항상 5V죠. 뭐 저항값을 바꾸든 상관없이 항상 5V예요. 근데 이 저항을 어디서 측정하냐면 전압을 이 가운데에다가 측정을 해볼게요. 가운데다가 측정을 해보면 이때는 값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볼게요. 5V가 아니라 2.5V가 출력이 돼요. 2.5V가. 이유는 이제 저항이 사용된 비율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보면 10kΩ을 썼죠. 10kΩ. 여기도 10kΩ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10kΩ을 쓰고 1kΩ인데 10kΩ. 한쪽은 1kΩ이겠네요. 이렇게 되면 값이 455mV. 그죠? 비율이 달라졌어요. 지금 1kg와 10kg 비율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더 작은 그 저항에서 더 작은 전압이 측정되는 거예요. 비율이 작으니까. 그럼 비율을 한번 같게 해볼까요? 10kg이니까 위에도 10kg. 비율을 같게 하면 딱 절반만큼의 전압이 측정이 돼요. 절반만큼의. 아두이노에서는 이 전압을 읽어드려서 우리가 그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로 변환한 값을 숫자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시리얼 모니터에서.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저항을 고정으로 된 게 아니라 빛에 따라서 바뀌면 그게 조도 센서가 되는 거예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 저항값이 바뀌면 그 저항값에 따라서 전압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밝구나 어둡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꼭 조도 센서뿐만이 아니라 센서의 원리가 이것과 비슷해요. 빛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면 그걸 이제 조도 센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저항값이 바뀌면 온도 센서로 만들 수가 있죠. 압력의 세기에 따라서 이 저항값이 달라지면 압력 센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한쪽 저항은 이렇게 고정으로 놔두고요. 다른 쪽 저항은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 값을 아두이노에서 읽어서 우리가 다른 장치랑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저항을 써야 되는지랑 그리고 저항의 수치를 왜 10kΩ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온도 센서를 이제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온도 센서로 이제 뭐 온도가 너무 높으면 화재가 난 걸로 인식을 해서 화재 경보기를 만들어 보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